이번에는 트리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형태의 트리를 구현해 볼 건데요. 루트가 있고 자식이 두 개인 이진 트리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썼던 링크드 리스트 내용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듣고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링크드 리스트를 오브젝트로 구현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트리도 오브젝트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트리가 있어요. 트리가 있는데 루트가 있고요. 루트에 value와 left와 right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히죠? 루트에 value와 left와 right가 있는 형태이고 left에는 또 value와 left와 right가 있는 형태입니다. 접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트리죠. 지금 left와 right밖에 없기 때문에 이진 트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1이라는 값을 꺼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링크드 리스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트리에 점을 찍고 루트에 점을 찍고 value를 꺼내면 5라는 값이 찍히죠. 근데 여기서 left 한 다음에 1 값을 꺼낼 거니까요. 이 루트에서 left 그리고 이 left에서 left를 찍으면 되겠죠. left 그리고 여기서 점을 찍고 value를 꺼내게 되면 1이 꺼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삽입하고 꺼내고 삭제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트리를 사용할 일이 많을까요? 또 이렇게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링크드 리스트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었죠? 여러분들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트리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면서도 확장성을 고려해서 코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요. 자, 클래스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컨스트럭터로 데이터 삽입할 수 있게 해놨고요. this 데이터, 그리고 this left, 그리고 this right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강의들을 보시면 this child라고 만들어서 여기 데이터를 append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진 트리가 아닌 트리가 되는 거죠. 계속 append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컨스트럭터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init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요. 입력받은 데이터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의 루트 노드는 init 노드로 만들어주고요. 데이터 수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가져다가 쓸 거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length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자, insert가 조금 다른데요. insert도 그대로 가지고 오되 이건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닙니다. 자, 그대로 가지고 오고 따로 인덱스를 두지 않고요. 데이터가 어떤 값이 입력되는가에 따라서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read 새로운 노드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new 노드 데이터로요. 그 다음에 순회형 현재 노드는 this head가 아니라 this roo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우고요. next가 아니고 left와 right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while 순회형 현재 노드가 있는 동안에 계속 순회를 해라 라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와 순회형 현재 노드의 데이터가 같다 라고 한다면 return에서 중복된 값은 삽입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삽입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부 조직에서 이 트리를 사용하는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실무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여기에 작은 값이 오고 여기에 큰 값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이 왔을 때 이 둘 중에 어디에 배치할지를 이제 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순행 현재 노드의 데이터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를 그렸을 때 작은 데이터는 왼쪽에 큰 데이터는 오른쪽에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찾을 때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어레이는 전체 다 순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값을 찾을 때요. 근데 만약 여기서 수억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뎁스만 지나면 그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죠. 트리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검색 같은 것에서는 탁월한 효율성을 발휘를 합니다. 자, 만약에 순회 현재 노드에 left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return에서 끝내주면 됩니다. 근데 비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더 left를 타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10이라는 값이 있는데 5라는 값이 만약에 삽입될 값이에요. 근데 여기에 7이 있었고 여기에 11이 있었어요. 그럼 left가 비어있지 않죠? 그럼 한 번 더 내려가야 되죠. 근데 여기가 비어있어요. 그럼 여기에 삽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회형 노드가 10인 상태에서 7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뀌는 것을 여기다가 쓸 겁니다.
자, 밑에다가 순행 현재 노드를 레프트로 바꿔주시면 그 다음 순회할 때는 레프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작은 거 말고 내가 만약에 크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요. 이번엔 크다라고 했을 때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에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라이트로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this 데이터 수 하고 1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될까요? 왜냐면 여기 리턴 문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삽입이 됐는데 리턴이 돼버리면 이게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건 리턴이 맞아요. 왜냐면 추가가 안 된 거니까 리턴돼서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거 두 개는 실행이 돼야 되죠. 얘가요.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주시든지 얘를 브레이크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수는 여기다가 하나 복사해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 리턴 되기 전에도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루트 노드가 5의 값을 가지고요. 381469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요. 넣어진 거고요. t의 루트의 데이터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가 나오고요. t의 루트의 left의 데이터, 그러면 3이 나왔습니다. t left가 아니라 이번엔 right의 데이터를 찍어보면 8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5가 여기 들어가고요. 3이 여기 들어가고요. 8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은 값들은 이쪽에 배치되고 큰 값들은 이쪽에 배치가 됐을 거예요. 몇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의 루트의 right의 데이터, t의 루트의 right의 left의 데이터, 이렇게 한번 더 찍어보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코드를 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더 뎁스를 깊게 내려가면은 또 실무에서는 그렇게 내려가야 하는데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5381469가 트리의 모양 그대로 삽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순서가 바뀌어요. 여기에서 출력한 것과 다르게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노드를 미는 것, 이런 코드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 위에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구현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리를 순회하는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을 여기서 구현을 할 텐데요. 우선 깊이 우선 탐색부터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알고리즘 강의의 추가 영상이기 때문에 너비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진 않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은 각각 스택과 큐로 구현이 되죠. 자, 이전 강의에서 했었던 것을 잠시 가져갔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은 이렇게 탐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깊이가 한번 들어가는 거고, 너비 우선 탐색은 이런 식으로 탐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탐색이 되는 거고, 깊이 우선 탐색은 이렇게 탐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깊이 우선 탐색은 스택을 사용을 하는데요. 2가 커렌트에서 방문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스택에 2랑 연결된 D와 A가 각각 스택에 담기게 되고요. 꺼낼 수 있는 건 D이기 때문에 D를 담게 되면 D가 방문 경로로 오는 순간 D와 연결된 F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깊이 우선 탐색이 되는 거죠. F가 다시 커렌트에 담기게 되고 방문 경로로 들어오게 되는데 F와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A가 다시 커렌트로 들어가게 되고, 커렌트가 방문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A와 연결된 B와 C가 들어가게 되고 C를 꺼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이 되는 거고요. 너비 우선 탐색은 Q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Q로 2를 넣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이쪽으로 빠지죠. 그러면 커렌트로 담게 되고 방문 경로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와 연결된 A와 D가 담기게 되고, 좀 전에 스택일 때는 이렇게 꺼냈는데요. 이건 Q니까 이렇게 꺼내겠죠. 그럼 D가 꺼내지겠죠. D가 담기게 되고 D가 방문 경로로 가는 순간 D랑 연결되어 있던 F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F가 꺼내지는 게 아니라 A가 먼저 꺼내지니까 이렇게 탐색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순서대로 방문을 하게 되면 너비 우선 탐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순회한 결과값을 담을 거예요. 방문한 순서죠. 좀 전에 PPT에서 봤었던 왼쪽 하단에 있었던 방문 경로요. 이걸 리턴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 값에서 계속해서 팝해서 꺼낼 겁니다. 언제까지요? 스택의 랭스가 0이 되는 순간까지 꺼낼 거예요. 자, while 스택의 랭스가 0이 되는 순간에 종료를 할 건데요. 팝을 계속 하기 때문에 랭스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current의 right와 current의 left를 각각 스택에다가 푸시를 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택에 다 담았다라고 한다면 결과값에 푸시되는 것은 current의 데이터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root의 right까지는 오브젝트고 데이터로 해야 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left까지만 하면 노드가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는 current right 값이나 current left 값이 있어야만 담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return해서 결과값으로 이렇게 반환해주면 됩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한 다음에요. F5 누르고 다시 Ctrl V 한 다음에 넣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538146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에 DFS로 순회를 돌도록 할게요. 그러면 5314869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5가 들어가고요. 3, 8이 들어가고요. 5, 3, 8 그리고 1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4는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6은 여기에, 그리고 9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이 우선 탐색이니까 만약에 너비 우선 탐색했다면 5, 3, 8, 1, 4, 6, 9가 될 거고요. 깊이 우선 탐색이니까 5, 3,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는 탐색을 했으니까 8, 6, 9가 나오는 게 맞겠죠. 지금 그렇게 순회를 하고 있죠. 코드가 굉장히 단순하죠. 이해는 바로 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이 코드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 놓으신 다음에 이 하나의 값이 어떻게 스택과 결과값으로 들어가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번거롭지만 하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또 타이핑을 한 번 따라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같은 원리로 너비우선 탐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이게 Q로 바뀐 것만 달라요. Q로 구현을 해드니까 지금 여기선 팝이지만 여기선 쉬프트죠. 나머지는 같죠 지금. 마지막 걸 꺼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걸 꺼내게 되면 Q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저장을 하고요. 이거는 리프레시를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데이터는 그대로 넣고요. 이번엔 T에 BFS 이렇게 하게 되면 5381469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리와 탐색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